전화 좀 많이 해야 되겠네. 아이고, 이거 지우지 말아야 되는데. 오늘은 지금 그게 주로 이제 독서 리스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과목별로. 근데 영문학과를 갈 게 아니면 사실은 영어로 책을 읽는다는 게 독서에다가 쓸 그런 게 안 되고, 만약에 영문학과를 지원을 하거나 그 자기의 영어 실력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펠링비 같은 영어 단어를 수행평가나 퀴즈 형식으로 내는 것들. 그 다음에 영어 장문 대회. 이런 3개 정도가 돼요.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됐어요. 무슨 책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책을 결국에 학생들이 영어로 읽지를 못할 거라고요. 결국에 그렇게 되면 이제 국문학이 되는 건데, 우리나라 국어 시험에 예전에는 그 해외 그 유명한 작가들의 시 같은 거 있었잖아요. 뭐 가지 않는 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 학창 시절 때 좀 외우고 그랬잖아요. 근데 지금은 국어 교과서에 외국인 작가의 책 글이 전혀 안 나와요. 전부 한국인 작가의 글만 나오기 때문에, 예를 들면 노인과 바다라든지 뭐 이런 걸 누가 썼냐 하면 전혀 아니면 몰라요. 배운 적도 없고 수능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. 그리고 시인도 우리 뭐 이렇게 그 교보 건물에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자세히 보아야 뭐랄지 뭐 예쁘다, 뭐 그다음에 오래 보아야 뭐 사랑스럽다 이런 게 있잖아요. 나태주 시인 있잖아요. 그런 등등 뭐 엄청난 많은 김성복 시인이라든지 이런 시인들 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영문학이라든지 뭐 독일 문학, 프랑스 문학 이런 거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. 사실. 그래서 그 책을 추천을 해도 아이들이 그 책을 영문으로 사서 진짜 읽어야 뭐 도움이 되는 건데, 그 책 뭐 페이지가 보통 200페이지, 300페이지 되는 데다가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중학생이더라고요. 그래서 중학생 학부모님들인데 이런 책 읽어라 저런 책 읽어라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내신관리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겠냐 이런 게 요걸 방향을 좀 틀었고요. 또 하나는 굳이 그래도 나는 뭔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영문으로. 그러면 그 두 번째 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유튜브에 멘토 송쌤이라고 있어요.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면 제가 지금 영문학 탐구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도전해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. 지금 6회 정도 진행이 돼 있고, 저도 이제 예전에 읽은 것들이어서 다시 한번 읽고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왜냐하면 페이지가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들인데 다시 한번 읽는데 이제 매일같이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꾸준히 내야 되니까 1시간, 2시간씩 꾸준히 되니까 어떤 책들은 일주일도 걸리고 어떤 책들은 한 20일 이상도 걸리고. 그래서 지금도 다음번 7회 책이 뭐냐면 김은국이라고 있어요. 한국인인데 노벨상까지 근접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작고하셨더라고요. 은국킴이라고. 뭐 순교자, 그다음에 이너슨트니까 그 무죄인,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로스트 네임스는 이제 잃어버린 이름들, 이런 그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을 낮춰야 되거든요. 고등학교 학생들이. 그래서 지금 쭉 읽고 있는데, 차라리 여기 읽어야 될 책들은 여기 제가 멘토 송쌤이라는 곳에 영문학 탐구를 찾아가시면 충분히 소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1회는 그 서밍업 모험의 그 서밍업이라든지, 그 다음에 조지 오월의 1984, 그 다음에 애니멀 팜, 뭐 등등등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. 아이들이 들어보고 읽어볼 만한 것들을 같이 읽고 해석하면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.
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이제 그 뭐 책을 뭐 영문학을 소개를 한다는 게 결국에 학생들이 이제 국문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3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에게 국어 공부가 되는 거죠. 영어 공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방향을 좀 틀어서 지금 3학년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2학년들 1학년은 시험 안 보고 있죠. 1학년 시험을 안 보고 있고 2학년부터 시험을 보게 되니까 내신 관리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점수를 좀 잘 맞아서 좋은 데를 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제 요즘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토요일, 일요일 날 수시 이제 적성 검사나 논술 시험에 지금 응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질문이 대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내 점수가 이 정도인데 이 점수로 정시로 갈 수 있는데 굳이 가서 고생해야 되나 아니면 혹시 조금 더 잘 맞았는데 그냥 정시로도 붙을 수 있는데 내가 수시 가서 수시 납치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오고 점수를 근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쭉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지금 최고의 관건입니다. 앞으로 시험이 이번 주 토일, 다음 주 토일 이렇게 4번 남았습니다. 한 25개 대학에서 하는 건데 지금 벌써 한 번 끝났고요. 그게 지금 학부모님들한테 오는 전화예요. 근데 지금 이제 학년이 지금 학교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. 이제 4급 학교에 지나가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공부해라 그걸 학생들이 하는 거지. 그리고 또 어머니가 영어를 굉장히 잘 하시고 예를 들면 영문학과나 뭐 영화 교육과 뭐 이런 데 나오시는 분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쳐요. 예. 욕 비슷한 게 먼저 나오고 손이 먼저 가지 안 가르쳐져요. 남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.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름방학 때쯤 되면 시험 2번 보잖아요. 이렇게 애들이 물어봐요. 거기 첫 줄에 나와 있죠. 교과서 본문도 많이 외우고 프린트도 외우고 모의고사 본문도 외우는데 왜 성적이 제자리인가요?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. 근데 왜 성적이 안 오르냐라고 이제 아이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데 답은 그거예요. 중학교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암기만 하는 거죠. 근데 그 암기에 관한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잘 안 내요. 2번 보시면은 내시는 영문법 문제가 힐러 문제로 20% 출제되는데 그 가로가 더 중요해요. 부등급을 구분을 목적으로 손쉽게 출제할 수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학교 영어 선생님의 그 출제 그 목적이 학생들을 1등부터 9등까지 동점자 없이 잘 가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들을 함정에 빨리 잘 빠뜨릴 수 있는 거는 문법 문제를 잘 내면 되는데 다른 거를 내면 되게 어렵잖아요. 문장을 바꿔야 되고 그런데 영어 원문을 바꿔서 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. 우리 수능 시험에도 그 원문이 교수님이 절대 쓴 게 아니에요. 외국 그 잡지나 책이나 이런 논문대에서 다 따와가지고 그거를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. 쉬운 걸로. 그것만 하지 문장 순서를 바꾼다든지 글을 다시 쓴다든지 리라이트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요. 왜냐 원문의 그 흐름이 훼손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동점자라든지 문제가 출제가 오류가 생기잖아요. 그럼 엄청난 지금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은 그렇게 바꾸지 않아요. 어려운 단어만 살짝 바꿔요. 고등학교 학생이 아깝게. 그거를 고등학교에서 그 단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교수님은 몰라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들어가시잖아요.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거는 고등학교 용어로 적당합니다, 아닙니다를 판정해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내신을 잘 보려고 한다면 결국에 문법에 좀 도통해야 결국에 고등학교에 가서 고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학교 이때쯤 되면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진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영문법을 매 학기마다 통째로 배우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배우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배우잖아요. 조각조각 배운 것을
2학년 1학기 때 배운 거 3학년 2학기 이때쯤 오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 문제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출제를 하면은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. 그래서 나는 뭐 다 외우고 그랬는데도 점수가 안 나온다. 다 그런 거예요. 기본 기초 실력, 기본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.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는 웬만하면 다 90점 넘잖아요. 왜? 분량이 작으니까 또 다 외우잖아요. 근데 고등학교에서 다 외울 수가 없을 만큼 양을 내줘요. 예,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성취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EBS 나온 책 같은 거 있잖아요. 절반이에요, 절반. 절반을 다 어떻게 외워요? 책 절반을. 못 외운다고요. 그러니까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.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요 사이 기간 있잖아. 이 사이 기간이 아마 대학을 결정할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정말 공부 많이 시키셔야 되는데 이제 기말 시험도 끝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갈 때까지 좀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보내요. 어머니도 3년간 고생하셨으니까 잠시 쉬시는 거죠. 네.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되게 좀 어렵습니다. 자, 뭐 이렇게 좀 많이 써놨어요. 많이 써놨는데 3번에 보시면 서술형이 30 내지 50%인데 뒤에 보시면 스크램블 문제가 있으니까 단어를 막 이렇게 써놓습니다. 그리고 그걸 잘 맞춰보라고 그래요. 근데 그게 배점이 4점짜리도 있고 여기 성실 보니까 8점짜리도 있더라고요. 그거 하나 틀리면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. 그냥 순서 하나 잘못 맞추면. 이제 영문법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그 순서 하나 잘못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. 이제 그냥 박살이 나는 거죠.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한 번 공부시키지 마시고 문법 공부 여러 번 좀 시켜주세요. 방학 때마다. 저학년 때.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, 중학교 2학년 같으면 겨울방학 때 한 번, 여름방학 때 한 번, 또 한 3번 정도만 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큰 걱정은 없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시고요. 그 다음에 5번 어휘 문제. 단어 공부는 좀 집중적으로 시켜달라는 얘기인데 좀 아이들이 벅찰 정도로 좀 외우는 게 좋습니다. 그냥 간신히 외우도록 한 번에 어떻게만 한 200개, 300개씩 이렇게 줘서 막 힘들게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빨리 외우는 방법입니다. 그냥 늘어지면 더 안 돼요. 그래서 영어 공부는 고등학교 2학년 초 이런 정도에 다 끝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. 지금. 고등학교 3학 때까지 가서 영어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서 안 올라가요. 지금 서울 시내에서 이번 영어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뭐 쉽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난이도인데 1등급이 약 한 5%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5%면 지금 수험생이 50만 명이 조금 안 되니까요. 2만 5천 명이에요. 2만 5천 명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15개 대학 위에 1등급 쓸 수 있어요. 그 하나 떨어지면 감점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학교가 있어요. 예를 들면 경희대, 외대 이런 데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막 8점 이렇게 나요. 그러면 거의 그 영어 등급이 하나 낮기 때문에 다른 건 점수가 다 돼도 못 들어가요. 어디서 써봐야 뭐 경험상 지금 이게 등급화가 된 게 지금 3번째인데 작년, 재작년 해보니까 다른 국어, 수학, 과탐, 뭐 사탐 이런 거 점수가 다 맞는데 영어만 등급이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한번 지원해본 적도 있는데 예비번호도 안 나와요.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주요 대학에 목표를 하시는 학부모님들 있으면 꼭 1등급을 받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옛날보다는 쉬워요. 3개 틀려도 되니까요. 옛날에 틀리면 안 됐잖아요. 점수가 다 줬으니까.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적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일찍 시키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6번 빈칸 문제 출제 시에 국어 독해력이 모자라면 못 푼다 이랬는데 분명히 해석해주면 한국말인데 한국말을 이해를 못해요. 예, 그러니까 지금 요 한 2달 정도 사이에 책을 좀 익히시는데 뭐 어머님들이 읽던 그런 뭐 아까 뭐 영문학 책이라든지 뭐 이런 유명 소설 이렇게 던져주는 아이들이 못 읽어요. 요즘 애들은 못 읽어요. 이 영상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옛날에 어머님들 단어 쓸 때 분명히 썼죠.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던가요? 예?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얘네들 이게 더 빠른 거예요. 어렸을 때 핑구 뭐 이런 거 봤잖아요. 이런 거 봐가지고 눈으로 보는 게 더 빨라요. 그래서 절대 안 써요. 그러니까
저기 국의 독해력이 굉장히 모자라요. 그러니까 자기가 흥미 있는 것, 짧은 것 이렇게 정해가지고 또 하다못해 판타지 소설이라도 한 석 달 사이에 한두 권이라도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좀 독려를 해주시거나 격려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결국 국어 점수가 나쁜데 영어 점수가 좋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국어는 좋은데 영어는 좀 나쁜 게 있어요. 왜냐하면 단어를 안 외워가지고. 그럼 영어 점수가 좋은데 국어 점수도 나쁘다. 이런 학생은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거의 어학이기 때문에 독해력은 똑같아요. 그러니까 책을 조금 익혀야 되는데 시대가 지금 달라지는 시대니까 좀 흥미 있는 책,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도 익히시도록 뭐 극한 소설을 읽느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뭐든지 글로 활자가 된 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. 길지도 않으니까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데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스카이 대학 갈 수 있는데 세 가지만 지키시면 돼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학생들이 애게 그래요. 그런데 그거를 지키는 학생을 별로 못 봅니다. 세 가지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꼭 정하라는 거예요. 6시면 6시, 6시 반이면 6시 반, 7시 200. 그 기상 시간을 수능 시험 보는 그 전날까지 지키면 돼요. 근데 다 풀어지잖아요. 전날 뭘 해서 늦게 일어나고 아침밥 안 먹고 나가고 이런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깨지잖아요. 그러니까 아침 6시에 꼭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는 거.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루에 국어 1시간, 그다음에 영어 1시간, 그다음에 수학은 3시간 꼬박꼬박 공부하시면 됩니다. 못할 것 같은데요? 숙제한다고 숙제하는 거는 공부에 안 들어갑니다. 그냥 숙제인 거지. 그러니까 숙제하는 시간 빼고 나면 5시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학교 다니면서 5시간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. 근데 그걸 지키는 학생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. 근접하게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. 노력하는 학생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거를 3년간 한다. 그거예요. 그럼 애들이 다 그냥 픽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또 하는 학생들이 또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고요. 자,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뭐 1번, 2번, 3번, 4번 이렇게 써놨어요. 그러니까 아이고 벌써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.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. 어쨌든 저학년이 오면 이 용어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해서 자기가 좀 뭐 소위 말하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잘 이렇게 해주고 공부를 시켜주시니까 기회가 있으시면 공부를 하시고요. 매일 이 문법 백지 테스트를 합니다. 그러니까 조각조각 배우는 거를 하나로 합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문장의 오형식이다. 그럼 백지 주면 처음부터까지 오형식 다 적을 수 있어요.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. 그거 못할 것 같죠? 중학교 올 여름에서 보니까 중학교 2학년도 다 하더라고. 제가 요 네이버 카페에다도 올려놨고, 그 다음에 저기 유튜브에도 학생이 쓴 거 올려놨습니다. 이거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시고요. 여기 이렇게 보면 약 2달, 그러니까 방학 때 한 2달, 12, 2 중에서 2달 코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꼭 기회를 좀 잘 살렸으면 합니다. 제발 문법 공부 좀 하고 고등학교 진학 좀 시켜주세요. 정말 눈물겹습니다, 저도. 그게 안 되는데, 고등학생이 이제 보호 개념, 보호가 뭔지 이게 개념이 없어요, 그게.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. 수능에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문법이 그다지 타격이 없지만, 이 문법을 모르면 결국에 문장의 구조도 잘 모르게 되고, 독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읽어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, 제발 중학교 때 문법을 좀 한두 번 정도는 꼭 이렇게 숙달을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내신 관리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좀 받았으면 하는 게 늘 안타까웁니다.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와가지고 조각조각은 조금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외우고 안 되니까 또 외우고 또 외워도 점수는 또 안 나와요. 왜요? 선생님이 학생들을 걸러야 되니까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거를 내버리면 그걸로 끝장나버리잖아요. 그러니까
여러 가지 책, 지금 뭐 주제는 이게 조금 주제랑 좀 빗나갔지만 영어라는 좀 과목이 좀 특수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니까요. 굳이 좀 읽어봐야 될 책이 있다 싶으면 유튜브를 참조를 하시고요. 그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어느 선생님이라도 제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이렇게 하시고 공부를. 그러니까 중간에 끊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 번 하고 또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체계를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시면 내신 관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겠느냐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요.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계속 버티는 학생은 계속 제자리예요. 고통스러운 그런 제자리만 계속돼요. 그러다가 2학년 1학기 딱 끝나면 그때부터 내신을 탁 놓죠. 왜냐하면 20% 그러니까 2등급, 3등급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 내신은 현행 그 대학교 입시에서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3등급 이하로 벗어난다, 4등급 나온다.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봅니다. 그냥 시험 보고 갑니다.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저학년 때 아주 좋은 기회니까 꼭 문법을 좀 공부시켜주십사. 어디라도 저한테도 상관이 없지만 어느 누구한테 어느 선생님이라도 하여튼 이런 그 1, 2, 3 학점 공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.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시계를 많이 보시는데 가셔야 돼서 질문 없으시면 걸로 마치겠습니다. 시간이 오래돼서요.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